기본적으로 차를 타는 거는 가능해요. 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내 차가 지금 중고차 시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만큼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만 되면 뭐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의 중고차 시세만큼이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금이 500만 원이 있고 가지고 있는 차의 시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 현금 500과 중고차 시세 1,500만 원은 내 재산이니까 3,000만 원을 갚는데 무조건 다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팔아서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이 1,000만 원은 갚아라 라고 변제 계획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청산가치에 포함이 돼서 그만큼의 돈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탈 수는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현재의 중고차 시세만큼을 채권자들이 받는 게 더 낫거든요. 굳이 뭐 차를 경매에 넘길 필요는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자동차를 탈 수는 있다. 그런데 할부금은 꼬박꼬박 잘 내야 된다. 할부금을 안 내면 당연히 그 자동차는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회수가 된다거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그 캐피탈사나 이런 데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이건 별채권이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려면 할부금은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해도 할부금을 깎아주진 않아요. 어쨌든 하지만 할부금만 내면 탈 수는 있다. 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차를 산 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할부를 취소하고 차를 빨리 처분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내가 할부금을 내야 되는 게 한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 분들은 할부금을 남은 2달을 꼬박꼬박 내고 차를 유지하시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에 차의 중고차격을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할부금만 내면 차를 탈 수는 있다. 그렇죠.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할부금을 안 내면 그냥 그 캐피탈사에서 차를 회수해 가거나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차를 처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나에게 인정해주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최저생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 할부금까지 내려면 최저생급이 더하기 할부금을 내가 매달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할부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차를 빨리 그냥 정리해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이 앞으로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생업을 차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가 없으면 생업을 못하니까 변제 계획에 따라서 채무도 변제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부금은 어쨌든 내야 된다. 중고차 가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방법으로 정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중고차 가격 시세에 소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로 정해지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를 1년마다 자동차 보험을 새로 계약을 할 때 차량 가액은 어느 정도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금액과 자동차 중고차 판매점에서 보는 시세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금액으로 정해진다. 뭐 SK엔카에서 정해지는 내 차 시세 뭐 그 정도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의 차량도 유지는 가능은 해요. 근데 추천은 안 드리죠. 왜냐하면은 차량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3억짜리 차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청산가치가 2억이에요. 그럼 2억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2억을 전부 빚 갚는 데 사용을 하면 채권자들이야 뭐 빚을 회수하니까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미리 자동차를 처분하고 빚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일단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내가 생업을 위해서 출근을 위해서 자동차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저렴한 중고차를 현금 전액으로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개인회생 지금 중인데 변제 기간 중에 있는데 차를 할부로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자동차가 내가 무조건 할부로 사야 된다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살 수는 있다. 그런데 이자율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다는 건 할부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신용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이 낮으니까 이자율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높은 이자의 할부금까지 내게 되면 이 차를 지금 당장 필요해 샀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혹 사설 업체 같은 곳에서 개인회생 중에도 할부로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시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단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싼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린다. 출퇴근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0km, 40km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겠죠.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의 청산 가치만큼을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하면 꼭 내가 40km를 출근하지 않고 5km를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동차를 매각해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자동차를 팔아야 된다 라기보다는 자동차는 유지하되 그 자동차 가격만큼 빚을 갚아라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싼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게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돈은 어디서 났어? 라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를 갑자기 샀다, 이 사람이. 그럼 법원은 얘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1억 원짜리 차가 갑자기 생겼지? 얘가 1억 원을 숨겨놓고 있다가 차를 구매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이 차를 어떻게 샀어? 자금은 어디서 구했어? 라고 소명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내 재산을 숨긴 걸로 인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정변은